네, 반갑습니다. 경제트렌드 박프로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섹터를 앞으로 좀 어떤 시선으로 보셔야 될지 그런 관점을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촬영을 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의 모든 메모리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마이크론 같은 빅테크 기업이 먼저 선행적으로 항상 실적 발표를 해오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선행 지표 역할을 매 분기마다 꾸준히 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나와줄 거고 가이던스는 어떻게 잡힐 것이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리 좀 유추를 해볼 수 있고 미리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항상 반도체를 투자함에 있어서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일정을 늘 체크해 두셨다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거시경제적인 측면도 먼저 봐야겠죠. 반도체 시장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이제 언급을 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긴축 리스크보다는 성장 자산, 특히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쁜 그림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AI 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아직도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카펙스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는 투자 환경을 저금리 정책 기조가 계속 잘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구도가 나와준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보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매출, EPS 모두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에서 원래 기대치도 높았지만 그 기대치마저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와 주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도 예상치를 좀 압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같이 대부분 발표를 해주는데 이 가이던스마저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현재 기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부분이고 마이크론 경영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6년도까지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직접적인 언급까지 해준 상황이거든요.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AI 사이클에서 이제 반도체 시장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데이터로 숫자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실적 사이클에 들어섰음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었고요. 최소 26년을 넘어서 27년도까지도 계속 쇼티지 국면이 이어질 수 있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쇼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낙수 효과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쇼티지가 계속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쇼티지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최소 26년을 넘어서 27년까지도 데이터가 나와준 부분이고 숫자로 시원하게 증명을 해준 이벤트라고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바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할 텐데 지금 다행히도 국내 반도체 섹터는 아직까지도 큰 상승 없이 계속 횡보를 거쳐주면서 조정 구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빠르게 내일 알짜배기가 되는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해두는 분할로라도 계속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은 나쁠 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26년, 27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성장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지금 사면은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물려놓고 봐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섹터와 기업에 계속 물량을 모아가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이제 로봇 섹터나 제약 섹터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 CES 일정을 앞두고 뭐 자율주행 쪽도 같이 다뤄드렸는데, 결국 일단은 AI 산업에서 카펙스가 가장 활발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기업들이 시원하게 돈을 써주는 거는 결국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슬슬 포트폴리오에서 확실한 비중을 넓혀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번에 시원하게 나와준 이런 실적들이 굉장히 반길 만한 부분이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브로드컴 쪽이 앞전에 더 먼저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가이던스 나왔는데, 일단은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크게 줬던 부분은, 포인트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은 브로드컴의 CEO의 발언이 좀 영향이 컸었는데, AI 칩 매출 자체는 성장 전망이 2배 이상 나오는데, 일부 수주권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인식되는 분기점이 좀 뒷타임에 많이 밀려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AI 쪽 매출 마진이 BAI보다 좀 낮다 언급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급 이동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포커싱을 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를 악재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일단은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프라 단계이기 때문에 브로드컴 같은 에이직 공정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하고는 달리 초기에는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마진율이 언제 좋아지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있진 않거든요. 물량이 어느 정도 깔리고 나서 락인 효과로 계속 마진율이 올라가는 쪽이 IP를 제공하거나 뭐 에이직 공정을 하는 디자인하우스 뭐 이쪽 애들은 이제 양산형 매출이 올라오는 단계가 좀 뒷타임에 있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정해져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분기 한 분기에는 보여지는 매출 인식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마진율이 낮은데도 계속 과도한 투자를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락인 효과로 계속해서 이제 증가되는 마진율을 볼 수가 있는 사업이 이쪽이기 때문에 브로드컴 같은 기업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브로드컴의 움직임이 뭐 AI 반도체 시장의 축소나 뭐 기대감이 꺾이거나 버블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근거가 없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제일 강조했던 메시지는 AI 수요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브로드컴도 AI 칩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회사이고,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일 부분인데, 이 수요만 확실하면은 계속 이제 물량이 깔리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락인 효과로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이고, 수요에만 문제 없으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수요는 확실하다라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던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TSMC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기업이잖아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물량을 생산할지 미리 발주를 받아놔야 되고, 거기에 맞게 가이던스를 미리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TSMC 역시 26년도 최소 27년도 초기까지의 AI 카펙스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이제 가이던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 이제 빅테크들의 현재 상황이나 흐름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카펙스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더 키워도 된다. 이런 기조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겠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지금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부분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JP모건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도 굉장히 14만 원을 넘어서 16만 원까지 제시를 하는데, 물론 여기까지 가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보통 이 목표가를 채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보수적으로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환경적인 부분은 충분히 마련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전제로 한 이 쇼티지를 통해서 낙수 효과를 받는 그런 이제 소부장 기업들 무조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셔야
또 성공적인 26년도, 27년도가 되실 거거든요. 왜냐면은 대표 기업들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더 오를 기조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 업사이드는 사실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앞으로 호황을 누리는 게 확실하다면은 여기서 이제 쇼티지를 통해서 낙수 효과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될까? 네, 미래 가치를 확보한 기업들은 어디일까? 여러분들이 미리 캐치를 잘 하시기만 하면은 편하게 수익을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일단은 반도체 섹터 공백기에 여러분들이 좀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는 섹터로 유리기판을 좀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뤄드린 지 한 2주도 안 돼서 20% 정도 올라왔어요. 이 쇼티지를 통한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 대표 기업들, 빅테크들은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소부장들도 이미 많이 오른 애들은 많이 올랐지만 소부장들은 정말 재밌는 그런 이제 사이클링이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순환매도 정말 자주 일어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70%에서 120%씩 반복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각각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을 좀 살펴보면서 각자 이제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먼저 볼게요. HBM4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상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테스트 물량을 주문하는 고객사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주문하냐에 따라서 양산 단계에 들어갈지 말지를 보게 되는데 그 규모가 한 2, 3만 장 정도 지금 되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2, 3만 장 이상의 이제 유상 샘플을 가져다 준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장도 아니고 3만 장 정도 물량을 유상으로 샘플링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본격적인 발주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도 샘플 단계가 이제 종료가 됐고 고객사들 요구사항을 다 충족을 시켜준 최종 제품을 이제 출하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무려 3만 장 정도를 이제 유상 샘플로 제공을 한 상황이고, 이제는 뭐 검증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양산, 상업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HBM4에서는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런 과정 속에서 하이닉스가 HBM4를 재설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찌라시들도 많이 돌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근거가 없고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시장에서 잠깐 떠돌던 이야기로 치부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을 보자면은 뭐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 하이닉스, 뭐 삼성까지도 이제 고객사를 다 영위하고 있는 DI 같은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HBM4 같은 경우에도 수율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테고 그런 수율을 잡아주는 과정에서 이제 테스터를 제공하는 DI 같은 기업들 아니면 이제 뭐 PSK 홀딩스 쪽도 삼성 쪽 밸류체인이 강하지만 하이닉스 쪽 물량도 같이 소화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쪽에 낙수 효과를 받는 그런 밸류체인 소부장 기업들을 보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어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삼성이나 마이크론까지도 같이 고객사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지금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한번 많이 펌핑이 되었고 매물대도 많이 쌓여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많이 적용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삼성이나 마이크론 쪽에서도 물량을 더 키워주면서 하이닉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호황을 누리는 그런 이제 모든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주가적인 측면은 계속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기대를 못 받아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지만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애들, 앞으로 업사이드가 큰 애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공략하는 개념에서는 삼성이나 마이크론 밸류체인까지 같이 흡수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DI 같은 기업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다. 최근에 조정도 잘 받아줬고 힘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차트 보면.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인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 쪽에서 최근에 목표가로 무려 16만 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한 부분인데
그거를 다 채워 나가려면 뭐 한 세월이니까 그걸 보기보다는 삼성전자가 그럼 지금부터 5, 60%가 오른다면은 그 과정 속에서 2배, 3배 오를 기업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메모리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한참 좋았을 때 어떤 2018년도 고점 부분이 이제 48%거든요. 마진율이. 근데 그때 수치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메모리 사이클은 내년에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14만 원, 16만 원 이렇게 가려면은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최소 30% 이상은 나와 주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제시할 때 목표 주가만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이 목표 주가를 달성하려면은 어떤 선제 조건들이 깔리는지 이런 거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달성이 잘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보유하는 기간 동안 그런 것들에 훼손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가져갈지 중간에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목표가 14만 원이래 하고 14만 원까지 쭉 가져가 버리시는 거는 좋진 않습니다. 이 목표가가 제시된 그 배경이나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지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26년도, 27년도 이제 EPS가 33%에서 35% 정도 상향이 돼야 되고, HBM 매출 비중이 30% 이상, 메모리 마진율은 48% 수준까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꼭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본주를 뭐 투자를 하셔도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 밑에 이제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을 보자.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삼성 쪽 밸류체인에서 볼만한 기업들은 제가 기존에 많이 다뤄드렸던 애들 말고 이제 심텍이나 뭐 테크윈 이런 것들은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았으니까 좀 새롭게 보고 있는 쪽은 뭐 얘도 많이 올랐는데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있음. 기판하는 애거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많은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낙수 효과를 받게 되고, 기판 쪽은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많이 좋아했잖아요. 연초부터 반도체 그냥 너무 많이 담기에는 지금 많이 흔들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니까 이스페타 하나만 그냥 가져가자라고, 투자금이 실드가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스페타시스도 물론 좋지만 10만 원대를 넘어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지금 새롭게 보는 기판 종목은 심텍 다음으로는 이제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스페타시스나 심텍보다 좀 힘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나 뭐 차트도 그렇고. HBM 쪽에서는 PSK홀딩스 같은 기업 괜찮을 것 같아요. 리플로 장비나 이제 세정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결국에는 HBM 공정에서는 계속 필수적으로 발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그동안 조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고 행보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테크윙, 심텍, 이스페타시스처럼 이미 많이 오른 기업보다는 훨씬 더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메모리 마진율이 좋아지면은 유진테크 같은 기업도 좋겠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세공정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시장이 올라오면서 다른 반도체 종목도 오른 거에 비해서는 유진테크 같은 기업은 정말 올해 그래도 한 이제 4, 5만 원대에서 지금 7, 8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오른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도 탄탄하고 좋으니까 유진테크 같은 기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AI 버블에 대해서는 논쟁을 이제는 종료해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충분히 보여주는 실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더해서 브로드컴과 TSMC까지 충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AI 카펙스에 대한 반도체 시장의 호황은 26년도를 넘어서 27년도까지도 충분히 좋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따라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만한 기업들, 기아인, 유진테크, PSK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계속 힘을 못 써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포 구간에 많이 진입을 했는데 이러다가 정말 버블이어서 AI 반도체 시장 이대로 쭉쭉 밀리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연말 구간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변동성을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천천히 잘 모아가기만 해도 결국에는 26년도 상반기 농사 정도까지는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좋은 결과로 26년도를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장 변동성이 좀 길어져가지고 12월을 넘어서 1월까지도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안 좋다. 그럼 1월 말이나 2월부터는 결국 좋아져요. 지금부터 분할로라도 접근을 꾸준히 하시는 거는 중요한 선택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혼자서 공부하시거나 이런 시간이 부족하셔가지고 일일이 다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댓글 참고하시면 링크 통해서 파트너십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 그런 거 가져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